안녕하세요. 보면 외워지는 영단어 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더와 관련된 단어들을 외워보겠습니다. 오더하면 쇼핑 오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오더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여기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더를 한다면 일단 이렇게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이 중에서 오더를 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먼저 식료품을 사겠다고 하겠습니다. 신선한 식품부터 주문을 하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카트에 넣는 것이 주문의 과정인 것이죠. 자, 오더의 뜻은 주문하다입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주문은 곧 명령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한테 이걸 보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더는 명령하다의 뜻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도 명령하다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의 뜻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명령을 내릴 때는 순서에 맞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면서 동시에 순서인데 이 오더라는 단어는 ordin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ordin은 실제 쓰는 단어는 아니고 어원입니다. ordin은 라틴어로 명령,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 ordin에서 order가 나온 것인데요. 자, 그럼 ordin이 들어간 다른 단어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단어들을 외워보겠습니다. ordin이 들어간 단어 중에는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먼저 coordinate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rdin, 어원으로 명령 순서죠. 그 앞에 co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처럼 con도 함께입니다. 특히 coordinate는 접두사 co를 강조하기 위해서 coordinate라고 발음합니다. coordinate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coordinate라고 발음하십시오. coordinate. 그리고 끝의 ate는 동사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coordinate는 함께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뭔가를 사려고 주문, 즉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사라, 아니다 피자 사라, 또 아니다 학용품 사라 이렇게 함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다간 주문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명령을 내릴 때는 두 사람이 명령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명령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coordinate는 조정하다의 뜻이 됩니다. 함께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곧 명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coordinate의 뜻이 뭐라고요? coordinate는 조정하다입니다. 이 coordinate에서 온 파생어 중에 자주 쓰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coordination이라고 있죠. 끝의 션은 명사니까 바로 조정입니다. 패션 코디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패션 코디의 코디가 이거죠. 원래 단어는 패션 coordination입니다. 다음으로 coordinator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OR로 끝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코디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coordinator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이렇게 OR로 끝나는 단어 말고도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가 있었죠. ont도 사람을 뜻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attendant, 참석자, superintendent, 감독관이 그런 예였죠. 이렇게 OR, ER, or 혹은 ont로 끝나면 사람을 뜻합니다. 자, coordinate 파생어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coordinate는 조정하다 였습니다. 다음 subordinate를 살펴보겠습니다. subordinate도 명령을 내리는 건데 sub는 지하철, subway처럼 어떤 기준 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의 ate는 형용사와 전미사입니다. 아까 coordinate 설명하면서 coordinate의 ate는 동사와 전미사라고 했었죠. 이렇게 ate는 형용사도 되게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단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있는 subordinate, coordinate도 형용사, 동사로도 혼용해서 쓰이고 심지어 명사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품사로만 배워두겠습니다. 자, 그럼 subordinate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 명령이든 지적질이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자리에서 손이 내려와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되겠죠. 높은 사람 말을 들어야 사회생활이 편하다라는 거죠. 바로 subordinate는 하위의 종속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명령을 받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윗사람보다 하위의 종속하는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원 ord는 순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sub, 밑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밑에 있는 순서인 겁니다. 그게 subordinate입니다. 다시 한번 subordinate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위의 종속하는 의 뜻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subordinate organization 이라고 하면 하위의 조직을 말합니다. organization이 조직입니다. 그리고 the subordinate clause라고 하면 여기서 clause가 문장, 절을 의미하는데요. 종속절이라는 뜻이 됩니다. 문법에서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할 때 그 종속절을 의미합니다. 종속하는 절이죠. 자, 이렇게 해서 subordinate, 하위의 종속하는을 공부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inordinate을 살펴볼까요? inordinate은 단어 안에 뜻이 다 있어서 단어를 분석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rd는 지금 배우고 있는 어원, 명령 순서입니다. 그리고 in은 not을 의미합니다. in이 안을 의미할 때가 아주 많죠. 하지만 이렇게 not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은 부정의 의미로 쓰였고 끝의 ate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사나 형용사와 전미사인데 여기서는 형용사화로 쓰였습니다. 뜻이 형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명령 순서가 아닌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명령 순서에 안 맞는다는 뜻이죠. 명령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명령 순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맞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도한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즉 명령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순서에 맞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큰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nordinate은 명령이나 순서에 안 맞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과도한입니다. 활용의 예로는 an inordinate amount of time 이라고 하면 과도한 시간의 양이 됩니다. 여기서 amount는 총액 또는 양인데요. 그러니까 an inordinate amount of time 이라고 하면 과도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음으로 a book of inordinate length 라고 하면 과도한 길이의 책이라는 뜻이 되겠죠. A book of inordinate length. inordinate length가 과도한 길이겠죠. 자, 이렇게 inordinate, 과도한을 외워봤습니다. 이제 ordinary를 살펴보겠습니다. ordinary도 ordin 명령 순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명령이라는 의미보다는 순서의 의미가 커서 순서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명령은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끝의 are는 형용사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ordinary는 순서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모양인 거죠. 사람들이 순서 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순서 있게 서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평범한입니다.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ordinary, 평범한. 자, 다시 ordinary가 무슨 뜻이라고요? 평범한, 순서가 있는 상태, 즉 평범한입니다. 이런 배지가 있는데요. Have an ordinary day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Have an ordinary day는 평범한 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날 되세요. 사실 특별한 날, 스페셜 데이보다 평범한 날, ordinary day가 더 좋지 않습니까? 별일 없는 거죠. 여러분도 Have an ordinary day 하십시오. 다음으로 퀴즈 하나 낼게요. Ordinary people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 즉 서민들을 의미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서민을 영어에서는 ordinary people이라고 합니다. ordinary, 평범한이었습니다. 그럼 extraordinary는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ordinary 배웠죠. 평범한이었습니다. 이 앞의 extra는 exit, 밖을 의미합니다. exit의 라틴어가 extra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의 밖에 있는 거겠죠. 즉 비범한이 됩니다. 굳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는데 가운데 사람이 ordinary 밖에 있네요. 바로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extraordinary, 비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ornament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ornament의 or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들의 어원 ordin에서 맞습니다. ordin에서 di가 빠지고 어른만 남긴 거죠. 이렇게 하면 뭔가 발음이 약간 고급스러워집니다. 어른이라고 약간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그리고 어만트는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바로 장식입니다. 모든 장식은 고급스러운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장식들을 갖고 와서 달기 시작합니다. 장식을 달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서는 안 되겠죠. 나름 순서 있게 붙여야 하겠죠. 그래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고 보기에도 좋겠죠. 이렇게 장식은 순서가 있는 고급스러운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을
orna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것, ornament. 자, ornament 무슨 뜻이라고요? 장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coordinate은 함께, ordinate, 명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함께 명령하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하다. coordinate, 조정하다였고요. 여기서 온 말 중에 coordinator가 있었습니다. 조정하는 사람, 조종자죠. coordination이라고 하면 조정이었습니다. 다음에 subordinate은 sub, 밑에서 명령받는 또는 밑에 순서가 있는 하위의 종속하는 이었습니다. inordinate은 in이 여기서 부정이에요. not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나 순서에 안 맞는 것, 즉 과도한이었습니다. 명령 순서에 맞지 않을 만큼 과도한, inordinate. 다음에 ordinary는 평범한이었죠. 순서에 맞게 있는 일반적인 상황, 평범한. extraordinary는 ordinary를 벗어난 비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ornament는 순서를 가진 고급진 거, 장식이었죠. 자, 그럼 리뷰도 한번 해볼까요? ord는 명령 순서라는 어원이고 coordinate는 조정하다 있죠. 여기서 파생된 coordinator는 바로 그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조정자. 그 다음 coordination은 조정이었고요. subordinate은 그 밑에 있는 거죠. sub, 밑에서 명령을 받는 혹은 밑에 순서인 거, 하위의 종속하는. 다음에 inordinate은 명령 순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ordinary는 평범한이었죠. extraordinary는 비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ornament, 장식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맞춰보세요. 먼저 coordinate부터 하겠습니다. coordinate, 조정하다. coordinator, 조정자. coordination, 조정. subordinate, 하위의, 종속하는. inordinate, 과도한. ordinary, 평범한. extraordinary, 비범한. ornament, 장식. 자, 이렇게 해서 총 8단어를 외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필수 단어들을 외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